도대체 그 밤에 뭐 하는 거야? 네가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직업체험을 온 폴란드 브로츠와프 대학교 여대생이 한국의 밤거리에서 폴란드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자마자 욕설을 동반한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일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출신의 우르슐라라고 합니다. 저는 10대 시절 유행에 한창 민감한 시기에 한류가 폴란드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저도 다른 친구들과 더 많은 대화와 교류를 하기 위해 썩 내키진 않았지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어 시작하게 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한국학과에 진학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후회가 없었고 망설일 필요가 없이 한국학과에 진학했어요. 사실 제 자랑 같지만 폴란드에서 그것도 수도인 바르샤바에 있는 유명 대학 5군데의 한국학과가 있는데 한국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지 않으면 문턱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특히 제가 다니고 있는 브로츠와프 대학교의 한국학과는 제가 진학할 때만 하더라도 무려 32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 중 한 곳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비단 한국학과의 인기는 대학교 한정이 아닙니다. 폴란드에서는 말 그대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기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날따라 저는 몸살 기운이 있어 약 처방을 받기 위해 약국에 갔는데 저뿐만 아니라 쌀쌀한 날씨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몸살 감기약을 처방받으려 대기하고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있던 환자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사님께서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환자분이 한국인임을 눈치채셨는지 약을 건네주면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한글로 써주셨고 심지어 서툴긴 하셨지만 한국어로 또박또박 설명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인 환자분께서도 놀라고 한국학과에 다니는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바르샤바 지역에 있는 꽤 많은 폴란드인들이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지난해에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저희 학교는 저와 같은 한국학 전공생들과 함께 폴란드와 한국의 문화동행 행사를 개최했는데 진짜 얼마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은지 선후배할 것 없이 많은 친구들이 한국의 가야금의 매력에 빠져서 한국 기업 인턴십에 지원했던 경험담과 한국 영화 아가씨를 통해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등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더라고요. 게다가 지금은 졸업했지만 한 선배님께서는 한국 영화 촬영장에서 통역했던 경험을 말해주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번 방학에 한국으로 짧게나마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기 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계속해서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해봤지만 자신들은 다음 학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둥, 다른 일정이 있다는 둥, 다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면서 다음 방학 때 함께 가보는 건 어떻겠냐는 말들만 늘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섰고 또 계획까지 다 짜두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조금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 있었어요. 아직까지 저는 젊은 20대 초반의 여대생일 뿐이기에 해외에 혼자 나간다는 게 부담이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치안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긴 했지만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동유럽 중에서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폴란드의 치안은 상당히 안전한 축에 속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차를 탔을 때나 지하철을 탔을 때 소매치기범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게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더 큰 불상사를 당하는 일도 종종 봐왔기 때문에 어디에나 안전지대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더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에서 혼자 한 달을 생활해야 한다니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역시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다면서 다음번에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저를 몇 번이고 말렸어요. 그때마다 저는 번번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십여 개의 한국의 치안에 대한 글과 영상을 찾아보았죠.
아무래도 겁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부모님이 저를 태어나 한 번은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처음 한 번이 중요하다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에 저는 꼭 가야겠다 마음먹게 되었어요. 심지어 방학 일주일 전 화요일 오전 제가 학교에 등교하려는 때에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시고는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출근하셨는데 아버지가 건네주신 종이에는 저에게 용기를 주는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르실라, 넌 워낙에 조심성도 있고 꼼꼼한 아이니까 타국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를 전혀 걱정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좋아서 네가 좋아하는 나라 한국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너를 믿기로 했단다. 만약 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모든 걸 제쳐두고 너에게 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길 바란다. 우리는 항상 우리 딸을 응원한단다 아가야. 저는 아버지의 짧은 메시지에 감동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편지 한 장의 망설임이 싹 사라졌고 방학이 되자마자 한국으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학과에서 몇 년을 공부했지만 한국에 직접 와보니 이곳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싶어 한국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와보니 그때의 선택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단번에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한 달간 머무를 숙소를 구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가서 한 달 동안 머무를 숙소를 임대하고 싶다고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친절하더군요. 게다가 저희 보증금, 임대료 등을 모두 고려해 아주 적합한 방을 보여주셨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몇 군데 더 보면 좋지 않겠냐고 저는 부동산 주인분과 함께 7곳이 넘는 집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렵게 선택 후 방 계약을 하게 되었고 언제쯤 입주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공실이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폴란드에서는 이렇게 공실이라고 하더라도 몇 장의 서류를 써야 하고 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당일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은 폴란드와 달리 이사 주기가 상당히 짧아 이렇게 각종 이사 관련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어 이처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일주일 정도 머무를 에어비앤비를 취소하고 곧바로 저희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게다가 더욱 저를 놀라게 만든 게 있었는데 제가 계약한 방은 오피스텔이었는데 이곳은 제가 사야 할 거라고는 식재료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침대, 냉장고, 에어컨, 신발장, 인덕션, 옷장까지 없는 게 없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오롯이 제 몸과 가져온 옷가지들만 있으니 부족할 게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역시 제 선택이 옳았다면서 벌써부터 자신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고 하시는 거 있죠? 자꾸만 저희 선택을 지지해 주시니 저는 한 달에 불과하지만 벌써부터 잘 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날 짐 정리를 끝내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게 낯설기는 했지만 제 발길이 닿는 모든 곳들이 너무 신기하고 마치 꿈만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뿐만 아니라 이상하리만치 제 속에 있던 공포감이 싹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밤은 세상에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자체가 뛰어난 모습이 저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보행자 우선 교통 문화가 철저하게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자유롭게 건넙니다. 신호등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발을 내딛고 봅니다. 물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보행자가 있기에 종종 교통사고를 목격하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저를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주더군요. 보행자든 운전자든 서로서로 더 조심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는 듯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신호를 지키더라니까요. 물론 그 와중에 무단횡단을 저지르는 난폭한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새벽 할 것 없이 순찰차들이 수시로 동네를 순찰하기 위해 돌아다니고 또 저 같은 여성들에게 안심기가 서비스라는 제도도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용 30분 전에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매우 간편했고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선발해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의 원하는 곳에서부터 집까지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는 동안 동행해주는 서비스가 있어 너무나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건 바로 인종차별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나라를 여행해보진 않았지만 몇몇의 나라에서는 여행객들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이 문화인가 싶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아메리카 지역을 부모님과 여행할 때 들은 적이 있어 정말 불쾌했던 적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역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저 혼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멕시코, 아르헨티나까지 총 3나라를 여행해 보았는데 항상 듣는 말이 되도록 저녁 6시 이후에 밖을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대부분은 현지인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에는 밖을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매치기를 당하는 일은 너무 흔한 일이니 빼고 강도나 납치 같은 강도 높은 범죄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되도록 이 시간에 여행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짓을 조심하라고 하죠. 그러나 한국은 그런 나라들과는 한 차원 수준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밤이 더 아름다운 나라라는 말도 있듯이 저녁 7시? 아니, 새벽 2시에도 사람들은 길거리에 그것도 혼자 걸어 다니는 모습을 허다하게 볼 수 있고 한 번은 너무 놀라워 걷다 한강공원까지 걸어갔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새벽 1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러닝을 하기도 하고 강아지와 산책을 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해가 없는 공원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니까요. 이때 저는 동영상을 찍어 친구에게 보냈더니 거짓말하지 마라며 영상통화를 걸어왔는데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의 흔한 밤공원 모습을 보여주니 기겁하는 거 있죠? 특히 제가 더 행복했던 건 그 친구가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니까 다음에 방학 때 자신과 함께 한국에 오자고 했던 바로 그 친구였기 때문에 더 행복했어요. 저 혼자라도 이렇게 전혀 위험하지 않은 모습을 보더니 한국으로 오지 않은 자신의 선택을 엄청 후회했거든요. 오히려 그 친구는 다음번에 자신에게 꼭 한국을 소개해달라면서 저에게 한국 여행을 함께 오자고 제안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보여줬어요. 한국은 심야버스가 새벽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서울 곳곳을 여행할 수 있고 심지어 한국은 곳곳에서 24시간 자유롭게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데 자전거 도로도 잘 형성되어 있어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을 아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더니 이 친구는 정말 뒷목 잡고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폴란드에서도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할 정도로 자전거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신나게 놀려주었고 결국 친구는 열받은 나머지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더군요. 얼마나 쌤통이었는지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한국에서 직업체험을 하는 동안에도 엄청 행복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미국, 네덜란드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과 또 한국인 친구 3명까지 저희는 총 6명이서 그룹으로 직업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IT 관련 업종에서 2주간 체험을 했고 다음 2주는 통역하는 일을 맡아 2주간 체험하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은 저를 외국인이라고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정말 오랜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해주는데 모든 부분이 행복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칼 같은 사람들이겠지만 저는 그마저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그리고 함께 직업 체험을 한 친구들과는 업무 시간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취미 생활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한국인들의 24시간은 너무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24시간은 자는 시간마저 스케줄로 쳐야 할 정도로 빠듯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빠듯하긴 하지만 일할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취미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마저도 직업처럼 너무 열중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아닌가 싶더군요. 특히 저는 강우라는 한국인 친구와 집이 가까워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었는데 이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할 때까지 오롯이 일에만 몰두하는 시간을 가졌고 퇴근 후에는 자기관리 겸 취미생활인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었는데 취미생활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열정적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아무리 취미생활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는 것 같아. 남들보다 앞서 나가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 물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다 보면 나도 이 운동을 더 재미있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결국은 모든 게 내가 만족해야 하는 거니까 더 치열하게 하는 것 같아. 뭐 아무튼 즐거워.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우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은 일처럼 취미도 일처럼 한다고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더욱 만족하기 위해서였고 한국인들의 그런 마인드가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동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강우가 툭 던진 저 한마디 때문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사랑스러워졌고 비록 한 달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처럼 정말 치열하게 일했고 더 열정적으로 놀았습니다. 명동, 신촌 광장시장에서 신나게 길거리 음식도 즐겼고 폴란드에서는 보기 힘든 찜질방에서 식혜와 맥반석 계란을 먹으면서 하룻밤을 지내보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맥주도 마셔보고 노래방, PC방까지 저는 한국인들이 하는 모든 걸 즐겨봤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지만 강우와 지연, 은수까지 직업체험을 함께한 한국인 친구들은 다음에 오면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겠다면서 저를 기대하게 만들더군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음번에는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니라 그저 우르슐라와 강우, 지연, 은수라는 이름으로 친구로서 만나 신나게 즐기자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저는 지금 폴란드로 돌아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강우, 지연, 은수와는 지금도 하루에 수백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아주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음번에 갈 때는 혼자가 아니라 폴란드 친구들과 함께 간다고 이야기해주니 오히려 더 좋다면서 친구가 생긴다는 것은 언제나 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며 저의 친구들을 궁금해합니다. 저의 폴란드 친구들 역시 강우, 지연, 은수라는 저희 한국인 친구를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있어요. 서로 간의 궁금증 덕분에 어제 저녁 영상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이 친구들은 한국에 가겠다고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네요. 지금까지 한국을 왔다 간 폴란드 소녀 우르슐라 양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한국의 모습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는 게 몇 번이고 들어도 들을 때마다 참 새롭네요. 그리고 아무튼 한국을 즐겁게 즐겨준 우르슐라 양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친구들과 또 온다는 우르슐라 양과 친구들 그리고 우르슐라 양에게 친절로 대해주며 좋은 추억을 갖게 해준 한국인 친구 강우, 지연, 은수 씨에게도 고맙다는 인사 꼭 전하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